사이드카, 브레이커, 등락이 일어날 경우 모든 걸 정지시키는 피할 수는 없었을까? 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교육 아카데미 강의. 자, 오늘은요, 주식시장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 증시 폭락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용어를 자주 듣지 않는 게 좋겠지만은 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또 피하기 어려운 이 리스크 변수로 인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현명한 대응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이드카는 뭐냐 하면 선물시장에서 선물 가격의 급등락이 일어날 경우에 이를 좀 막아보겠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막겠다는 취지로 이 미국의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를 계기로 서킷 브레이커와 같이 생긴 제도인데요. 시장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다.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다. 이 부분을 잘 일단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나눠져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상하 5% 이상 상태를 1분간 지속이 되었을 시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상하 6% 이상 상태가 1분간 지속될 시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다. 자,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차단을 한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하루 1회 발동이 되고 장 종료 전 40분 전에는 발동이 금지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매매, 특히 이제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께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 자체를 잘 모르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베이시스 뭐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HTS에서 다 누구나 조회가 되는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200 여기 있죠? 코스피 200 요 지수 등락률 몇 프로? 5%. 이 등락률이 5% 이상 위아래로 상하,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든지 5% 이상 1분간 지속이 될 시에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중단 차단시키는 거예요. 중단. 그럼 그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요 밑에 코스닥 150도 있는데요. 코스닥 150은 이게 몇 프로? 6% 이상 상승과 하락을 했을 시에 1분간 지속될 시에 프로그램 매매를 차단한다. 그 프로그램은요, 이거 보시면 지수로 해서 204.42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F, 요게 지수 선물이 되겠습니다. 선물 그 203.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차이. 이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말을 해요. 베이시스라고 말을 하고, 이 베이시스가 양의 값, 선물 값이 높은 거, 양의 값을 가질 때 콘텐고, 음의 값을 가질 때 베거데이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사이드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니까, 사이드카는 이 프로그램 선물과 코스피 100 지수 간의 차이, 베이시스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카 발동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사실 프로그램 매매만 제한하는 거예요. 현물 거래는 계속 정상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경고등이 켜졌다. 경고등. 예, 경고등.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등.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자동차 운전하시죠? 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하실 때 신호 대기, 파란불에서 적색불로 바뀌기 전에 무슨 불로 바뀌죠? 황색 등으로 바뀌죠? 또는 교차로 에서 황색 전멸등이 깜빡깜빡 켜져 있는 상태를 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속도를 줄여라. 멈추기 전에, 급정거 하기 전에 속도를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줄여라. 이런 신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급 중심 추세 추정 전문가이니까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으로 차익 거래가 베이시스를 통한 거래를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보시면 요게 선물 지수죠. 그리고 요게 코스피 200 값, 요 차이예요. 요 차이가 베이시스, 요 시장 베이시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음액값은 백워데이션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차익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액값, 빨갛게 양액값을 가지면 또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상승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 시장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매도로 또는 매수로 바뀌더라 라는 부분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도 조회를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쪽으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나. 이런 애들 하루 오전부터 사기 시작하면 장 마감 무렵까지 꾸준히 사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 10시 이전에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 치면은 그런 종목들은 장 후반까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녹화를 하는 날짜가 3월 20일인데요. 3월 20일인데 제가 오전에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받는 가격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시장 넘어가서 40만원을 넘어가요. 15%까지 1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 앞서서 사이드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신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정지입니다. 정지. 모든 걸 정지시키는 거예요. 2015년 6월 가격 제한 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기존의 1단계에서 1, 2, 3, 4단계로 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시장 급락시. 앞서서 사이드카는 상하예요. 상하.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5%, 6% 기준을 가지고 발동이 되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급락시. 올라가는 건 상관없고요. 급락할 때 발동이 된다. 1, 2, 3, 4단계로 1, 2, 3단계로 나뉘어서 발동이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 1단계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전일에 비해서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에 발동이 되기도 하고, 또 3단계는 말 그대로 그냥 조기 종료예요. 장 종료. 조기 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된 이후에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발동 방법은 사이드카와 마찬가지 하루 1회 발동이 되고 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이 금지된다. 장 종료 30분을 남겨놓고 급락을 하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을 시에는 무리하게 레버리지, 미수라든지 신용을 써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변수가 작용을 했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다. 변동성이 증폭되었다. 특히 하락으로 인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을 시에는 이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하셔서 이 이후에도 2020년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로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피할 수는 없었을까? 종합주가지수의 캔들은 말 그대로 코스피의 종합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차트가 되겠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실전 매매에서 좀 회피를 할 수는 없었을까? 최소한 매수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